안녕하세요. 세금 보고. 이거 할 때마다 부양가족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시죠? 네, 맞아요. 이게 은근히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그 세금 보고 자격, 특히 세대주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정말 중요한 이 부양가족 정의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하죠? IRS 규정이 뭐 딱딱해 보이지만 어떤 관계가 인정되는지 이걸 알면 생각보다 재밌을 수도 있어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게 그냥 뭐 가족이니까 되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세금 혜택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특히 말씀하신 그 세대주 자격, 이거는 부양가족 요건을 꼭 채워야 해서 누가 당신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지 그 기준, 특히 관계 요건을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절세의 시작이죠, 이게. 그렇군요. IRS에서는 부양가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적격 자녀하고 적격 친척. 네, 맞습니다. qualifying child랑 qualifying relative. 네. 일단 적격 자녀부터 좀 볼까요? 여기에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 건가요? 적격 자녀는 테스트가 5가지나 돼요. 이걸 다 통과해야 합니다. 5가지나요? 네, 관계, 나이, 거주, 부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보고서 테스트 이렇게요. 와, 맞네요. 그중에서 관계 테스트가 제일 기본인데 당신의 아들, 딸, 뭐 의붓자녀, 위탁아동 다 되고요. 네네. 또 그 자녀들, 그러니까 손자, 손녀까지도 포함됩니다. 오, 손자, 손녀까지요? 네, 그리고 형제자매나 그 자녀인 조카들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법적으로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아이를 포함해서 입양아는 친자녀랑 똑같이 봐요. 입양아도요? 네, 생각보다 범위가 꽤 넓죠. 그러네요. 단순 혈연뿐 아니라 법적 관계, 위탁 관계까지 상당히 포괄적이군요. 그럼 뭐 나이 제한 같은 것도 당연히 있겠죠? 가령 대학생 자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나이 테스트는 보통 만 19세 미만이어야 하고요. 19세. 네, 또는 이제 풀타임 학생이다. 그러면 만 24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영구적인 장애가 있다면 나이 제한은 없고요. 학생은 24세까지. 그렇군요. 그리고 거주 테스트는 1년 중에 절반 이상을 당신이랑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같이 살아야 한다. 네, 근데 뭐 학교 기숙사 생활이나 병원 입원, 휴가 이런 일시적인 부재는 괜찮습니다. 예외로 봐주죠. 그런 건 괜찮고요. 그리고 부양 테스트, 이게 또 중요한데 자녀 스스로 자기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벌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 돈 벌어서 쓰면 안 된다. 그렇죠. 절반 이상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장학금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건 자녀 소득으로 안 봅니다. 계산해서 빼줘요. 오, 장학금은 제외. 이거 중요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공동 보고서 테스트는 자녀가 결혼해서 배우자랑 같이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했어도 따로 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뭐 세금 환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와, 5가지 조건이 정말 촘촘하네요. 이걸 다 만족해야만 적격 자녀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만약 이 기준에 좀 안 맞으면요.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살지 않는 조카라던가 아니면 연세 많으신 부모님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이 아예 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봐야 할 게 두 번째 카테고리, 적격 친척 기준입니다. 적격 친척. 네, qualifying relative라고 하죠. 적격 자녀가 아니더라도 이 요건을 만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관계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또 다른 길이 있군요. 다행이네요. 그럼 이 적격 친척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여기도 테스트가 여러 개 있겠죠? 네, 여기는 4가지 테스트가 있어요. 4가지요? 네, 첫째, 당연히 당신이나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가 아니어야 하고요. 네, 둘은 기본이겠고. 둘째, 가구 구성원 또는 친척관계 테스트입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오, 어떤 점이요? 2가지 경우가 있어요. A, 부모님, 조부모님, 형제, 자매, 삼촌, 고모 또는 특정 인척관계, 예를 들어 사위나 며느리 같은 법적 친척관계이거나 네. B, 이런 혈연이나 인척관계가 전혀 없더라도 1년 내내 당신 집에서 같이 살면 돼요. 가구 구성원으로요. 같이 살면 된다. 그럼 친척 관계는 꼭 같이 안 살아도 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형제자매 같은 특정 친척은요, 이 A 요건에 해당하면 꼭 같이 살지 않아도 관계 요건을 충족할 수가 있어요. 와, 그건 진짜 의외인데요? 그럼 멀리 사시는 부모님께 생활비 보태드리는 경우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물론 다른 요건도 봐야 하지만요. 소득이 많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정확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총소득 테스트인데요. 그 부양하려는 분의 연간 총소득이 IRS가 정한 특정 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이게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는 5,050달러였죠. 5,050달러? 생각보다 적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총소득이라는 게 세금 면제 소득 빼고는 거의 모든 소득이 다 포함되니까 이것도 잘 따져봐야 하고요. 그렇군요. 마지막 테스트는 뭔가요? 마지막은 역시 부양 테스트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전체 생활비 중에서 절반 이상을 실제로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절반 이상?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만약 여러 형제가 부모님을 같이 부양한다, 이럴 때는 다중 부양 합의서, 멀티플 서플트 어그리먼트라는 걸 작성해서 형제 중 한 명만 대표로 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 방법도 있군요. 형제들끼리 합의해서 한 명이 몰아서 받는 거네요? 맞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따져봐야 하는 거죠. 결국 이게 보니까 관계뿐만 아니라 거주, 소득, 또 실제 부양 기여도까지 정말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냥 단순히 우리 가족이다 이게 아니라 이 구체적인 IRS 기준들을 다 만족해야만 세금 보고할 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서 세대주 같은 자격이나 다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요건들하고 다른 테스트들을 내가 충족하는지, 또 우리 가족이 충족하는지 이걸 꼼꼼히 따져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세대주, 헤드업 하우스홀드 같은 유리한 세금 보고 지위를 확보할 수도 있고 또 자녀 세액 공제 같은 여러 혜택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 부양가족의 사회보장번호 SSN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건 이건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그렇죠. SSN 쓰면 아무것도 안 되죠. 오늘 IRS 퍼블리케이션 500일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부양가족, 특히 어떤 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좀 깊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적격 자녀와 적격 친척의 기준들. 듣고 보니 생각보다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았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실제 당신의 세금 보고 자격을 판단하는 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실제 가족 관계나 부양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혼 후에 공동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누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 그것도 진짜 복잡하겠네요. 또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해외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부모님을 부양한다? 이런 경우는 오늘 이야기한 기준들이 또 어떻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시네요. 저희가 다음에 또 탐구해 볼 만한 아주 훌륭한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아주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